직원이 퇴직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 집에 일이 있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등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떠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직원들이 퇴사할 때 말하지 않는 진짜 떠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의 유능한 직원은 매출의 많은 부분에 기여합니다. 이 매출뿐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인 업무 효율과 비용 절감 등 곳곳에서 직원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직원이 어느 날 사장님, 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떠신가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만두는구나 생각하시나요? 직원이 어떻게 말을 했든 진짜 이유를 말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5가지 퇴사하는 진짜 이유를 잘 들어보시고 유능한 직원이 떠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달까지만 일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이 퇴사 면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이 퇴사 면담에서 말하는 이유는 진짜 이유가 아닌 경우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더 깊고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상사 때문이었어요.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상사 때문이라는 건데, 퇴사자의 75%가 상사 때문에 떠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 때문에 떠납니다, 김 부장님 때문에 떠납니다 등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의상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5년차 된 광고 회사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할 때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팀장 때문에 그만뒀대요. 이 팀장님은 직원이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 그때마다 이게 뭐야? 제대로 안 해? 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과 핀잔을 일삼았었는데 결국 그런 게 쌓여서 퇴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쁜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장병 발병 위험을 60% 높인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안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직원은 자기 직속 상관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어이 뭐 이런 식으로만 부른 게 퇴직 사유가 되었다고 해요.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성장이 멈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링크드인의 직장인 퇴사 사유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직원들이 꼽은 퇴사 이유 1위는 성장 가능성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급여는 3위였어요. 대구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봉 인상을 약속받아서 1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코드만 작성하면서 내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 마음으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니, 일도 쉽고 돈은 꼬박꼬박 받고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한 심리학자는 몰입 이론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과 도전 사이에 균형을 느낄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쉬운 일은 지루함을 가져오고 너무 어려운 일은 불안을 주는데 지루함이든 불안이든 퇴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전남의 한 병원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1, 2년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3년차부터는 성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더 배울 게 없다고 느껴져서 그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과 성장 기회는 직원 유지율을 30% 이상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특히 MZ세대에게는 급여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회사가 학교도 아니고 뭐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 회사 일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늘 새로운 걸 가르쳐줘야 돼? 하고요. 어쩌면 성장에 필요한 배움은 직원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시당할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경험이 육체적 고통과 유사한 뇌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무시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물리적으로 통증을 느낄 때와 동일하다고 해요. 대기업의 한 직원은 3개월 동안 야근하며 준비한 보고서를 팀장이 5초간 훑어보고 알았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사표를 쓰기로 마음먹었대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이직 의도가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다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떤 직원을 부르지 않는 경우도 많죠.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건데 그럴 때도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퇴사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소속감이 직원 생산성과 유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무시라는 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예요. 회사와 직원과의 가치관을 일일이 다 맞추기가 어렵죠.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MZ세대의 70%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5가지 이유 중에 대표자가 준비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하튼 요즘 직원들은 이전 세대보다 기업의 윤리적 가치와 사회
사회적 영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회사와 이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회사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상사들이 퇴근을 안 하면 할 일이 없어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쌓이고 쌓이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는데 실적이 좋거나 하면 앞에서 교육하고 강의를 해야 하는 회사도 있죠. 이런 문화에서는 잘하는 직원이 오히려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회사 문화가 좋지 않으면 직원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2.5배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퇴사자가 실제 퇴사 이유를 회사에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를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편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리더들은 퇴사자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익명의 설문조사, 제3자를 통한 인터뷰,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오늘 살펴본 퇴사의 결정적 순간들은 모두 일상의 작은 사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상사의 무시하는 말 한마디, 성장할 기회의 부재, 소외감,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좋지 않은 회사 문화, 이런 요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직원들의 마음속에 퇴사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오늘도 누군가가 말없이 퇴사를 결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또 만나요.